그러니까 분유나 모유양이 전보다 어느 정도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다만 이유식의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지를 아마 알기가 어려우시겠죠? 안녕하세요, 알잠 멤버 여러분. 요새 알잠 앱의 1:1 문의하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로드맵과 그리고 문의하기를 통해서 많은 초보 양육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엄청 기쁘고, 주변에 출산을 준비 중이시거나 그리고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알잠 앱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이유식 섭취가 좀 늘기 시작하면서 모유나 분유량이 너무너무 줄어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죠? 사실 지금까지 저희 알잠 유튜브에서 이유식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어떡하죠? 막 이런 고민들은 많았는데, 이유식을 너무 잘 먹는데 분유와 수유를 안 먹어서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는 또 그의 반대인 이야기인데요. 이유식을 시작하고 새롭고 또 다양한 식재료 맛을 좀 본 후에 이유식을 정말 잘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한데 또 분유를 너무 안 먹거나 모유를 너무 안 먹으면 이래도 불안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유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유나 모유양이 전보다 어느 정도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다만 이유식의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지를 아마 알기가 어려우시겠죠? 보통 후기 이유식으로 가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수유를 안 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고형식이 많아지면 뭐 수유를 더 못 먹을 경우에 뭐 이럴 때 좀 난감함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유식 양이 이제 많으니 수유 양이 사실은 권장량보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유가 꼭 필요한 시기니 단기간에는 괜찮지만 지속적인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기 이유식 때 보통 우리가 수유 권장량이 그래도 500, 600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단기간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네. 장기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후기에도 우리가 5, 600은 권장을 하는 이유가 일단 수분 보충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변비 금방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양으로 단백질과 칼슘 같은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수유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고형식으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해 준다 하더라도 수유가 부족하면 단백질과 칼슘이 쉽거든요. 그래서 후기 정도까지는 5, 600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료기로 넘어가 가지고 이유식이 거의 식사처럼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유가 간식처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4, 500 정도로 가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가 수유량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면 체크해야 할 2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아이의 과일 섭취가 너무 많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과일에도 다량의 수분이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분 섭취를 해버려서 더 이상 분유를 먹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분유와 모유가 너무 맛이 없어서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일을 중단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인데요. 이유식이 너무 묽은 경우에도 수유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담 케이스들을 보면은 분유나 모유를 잘 안 먹던 아이들이 질감 때문에 이유식을 더 많이 잘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반대로 또 이유식을 안 먹는 아이들은 수유를 좀 많이 먹는, 사실 아이들의 개개별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 갈리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묽은 이유식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 이유식 농도를 조금 짙게 해서 아이들이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감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아이 상황을 잘 봐가면서 그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령이 커지다 보면 수유를 거부하는 경우에 젖병을 물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잖아요. 그럴 때는 젖병을 대신해서 컵으로 먹여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빨대컵이나 작은 일반 컵들을 활용해서 유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애는 아직은 아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조금 연습시키면 금방 하고, 연습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식을 꼭 먹여야 된다고 하니 어떤 분들께서는 분유
분유 대신에 뭐 킨더밀크나 아니면은 두유로 대체를 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우리 시기상 우선 돌 이전에는 전혀 권장을 하지 않고 분유와 모유에 포함된 성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유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분유와 그리고 모유를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 원령에 맞는 영양소, 아이의 성장에 맞는 영양소를 넣어놓은 것이 분유잖아요. 네. 그래서 우유로 하기에는 아직 좀 빠르다. 특히 두유는 특별한 케이스여서 권장이 되지 않는 한 두유를 먼저 선택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너무 안 먹어요. 그럼 요거트나 유제품 좀 활용해도 될까요, 소장님? 네, 돌에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유제품, 요거트, 치즈 먹을 수 있죠. 보통 치즈 한 장이면 우유 100cc 정도에 해당하는 단백질과 칼슘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 분유와 모유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거리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꼭 분유와 모유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 더 먹여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